안녕하세요. 저는 이만수라고입니다. 올해 69살이네요. 정신없이 살다 보니 어느새 할아버지가 되어 있더군요. 근데 말입니다. 저는 스스로 꽤 멋지게 늙어가고 있다고 생각하며 살았습니다. 몸도 아직 꼿꼿했고 옷차림도 신경 썼고 젊은 사람들에게도 저 할아버지 멋있네 소리 들을 정도는 될 거라 믿었어요. 솔직히 말해서 자신감도 있었죠. 그런데 얼마 전 모임에서 한 할아버지를 보고 정말 추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처음엔 그냥 분위기를 띄우는 유쾌한 분인가 싶었어요. 그런데 점점 보니까 말투도 경박하고 농담도 선을 넘는 게 많더군요. 그 할아버지는 젊은 사람들한테 요즘 애들은 버릇이 없어라면서 훈계를 하더니 곧장 딴소리를 하며 우리 때는 말이야 하고 늘어놓기 시작했어요. 그뿐이면 다행이겠지만 여직원한테 장난삼아 팔을 툭툭 치면서 아가씨, 나 젊었을 때 인기 많았어라고 하는데 보는 내가 다 민망하더군요. 그런데 정작 본인은 자기 행동이 꽤 괜찮다고 느끼는 눈치였습니다. 마치 나는 매력적인 나이 든 남자야. 이 정도는 농담이지 하는 듯한 태도였어요. 저는 그걸 보고 순간 머리가 띵했습니다. 나도 저렇게 보일 수 있나? 순간 제 자신이 너무 두려워졌어요. 저는 그동안 스스로 난 젊은 사람들에게도 멋지게 보이겠지 라고 확신하며 살았거든요. 하지만 저 할아버지도 자기 자신을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게 분명했어요. 저는 자라면서 주변의 어른들을 보고 저의 미래를 깊게 생각해 보기도 했었답니다. 제가 태어난 건 1950년대 초, 전쟁이 끝나고 얼마 지나지 않은 때였습니다. 우리 집은 가난했지만 부모님은 늘 사람답게 살아야 한다 는 말씀을 입버릇처럼 하셨죠. 특히 아버지는 어른이 되면 품격이 있어야 한다 는 말을 자주 하셨습니다. 하지만 어린 저에게 품격이라는 말은 너무 어려웠어요. 어릴 때 살던 동네는 전형적인 서울 변두리였습니다. 집들은 작고 다닥다닥 붙어 있었고 골목마다 아이들이 뛰어놀았죠. 사람들은 다들 힘들게 살았지만 그 와중에도 희한한 사람들이 꼭 있었습니다. 초등학교 저학년 때의 일입니다. 우리 동네에는 박씨 아저씨라는 분이 있었어요. 동네에서 제일 목소리가 컸고 어른이라는 걸 무기 삼아 사는 사람이었죠. 그 아저씨는 아이들만 보면 야, 어른 보면 인사해야지 라고 윽박질렀습니다. 우리는 놀라서 꾸벅꾸벅 인사를 하곤 했죠. 그런데 그 아저씨가 동네 가게에 가면 사정이 달라졌습니다. 아줌마, 내가 이 동네에서 몇 년을 살았는데 이거 하나 외상도 못 해줘. 그러면서 가게에서 빵이랑 막걸리를 외상으로 가져가곤 했어요. 가게 주인이 이제 밀린 거라도 좀 갚아주세요 하면 내가 누군데 그런 소리야. 요즘 사람들 정 없네 하며 큰 소리를 쳤습니다. 그때 어머니가 한숨을 쉬면서 하셨던 말이 기억납니다. 어른이면 뭐해? 저렇게 사는데. 저는 어린 마음에도 나이를 많이 먹는다고 해도 다 존경받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하지만 반대의 어른도 있었습니다. 제가 초등학교 고학년이 되었을 때 동네에 이 선생님이라는 분이 이사 오셨습니다. 나이는 60대였고 안경을 쓴 말수가 적은 분이었어요. 동네 어른들은 서울에서 선생님 하던 분이래 라며 꽤 대접을 해주었습니다. 어느 날 저는 그분이 아이들을 대하는 모습을 보고 놀랐습니다. 골목에서 축구를 하다가 공이 굴러가는데 하필 이 선생님 발 앞에서 멈췄습니다. 저는 혼날까봐 얼른 뛰어가서 죄송합니다 하고 공을 집었죠. 그런데 그분은 웃으며 괜찮아. 공 차는 거 좋아하는구나 하고 물으시더군요. 보통 어른들이라면 여기서 공 차지 마라 하면서 혼냈을 텐데 이 선생님은 다르셨어요. 그날 이후로 동네 아이들이 이 선생님을 따르기 시작했죠. 지나가다 마주치면 자연스럽게 안녕하세요 하고 인사를 했고 어른들도 이 선생님은 참 점잖아 하며 존경하는 분위기였습니다.
그 모습은 저의 머릿속에도 강하게 남아있기 때문에 아직도 좋은 어른을 생각하면 기억이 나곤 합니다. 저는 자라면서 추한 노인이 되지 않기 위한 5가지를 항상 마음에 새기고 있습니다. 그중 첫째는 젊은 사람들에게 반말하지 말자입니다. 굉장히 더운 어느 날이었습니다. 근처 산책을 나갔다가 땀을 좀 흘린 후 편의점에서 시원한 음료수를 하나 사려고 들어갔죠. 그런데 들어서는 순간부터 불편한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계산대 앞에 60대쯤 되어 보이는 남자가 한 명 서 있었어요. 점원은 대학생 정도 되어 보이는 젊은 친구였고요. 그런데 그 남자가 하는 말이 가관이었습니다. 야, 이거 담배 하나 줘봐. 점원이 당황한 듯 살짝 눈을 피하며 말했습니다. 손님, 어떤 담배 드릴까요? 그런데 그 남자는 대답 대신 손을 휘저으며 짜증을 냈습니다. 아이 참, 그냥 말하면 좀 알아서 꺼내주면 되잖아? 요즘 애들은 진짜 싸가지가 없어. 응, 뭐가 그렇게 느려? 순간 점원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하지만 손님 상대하는 입장이라 그런지 애써 참고 친절하게 말하더군요. 어떤 걸 찾으시는지 정확히 말씀해 주시면 더 빨리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자 그 남자는 혀를 차면서 툭 내뱉었습니다. 아유, 요즘 젊은 것들은 참 말을 안 들어. 내가 어릴 때는 어른들 시키는 대로 다 했어. 라면서 저를 쳐다보더라고요. 마치 저에게 호응을 구한다는 표정으로 말이죠. 하지만 저는 그의 말을 듣는 순간 마치 내가 무시를 당한 것처럼 기분이 나빴습니다. 나도 모르게 인상을 쓰자 그는 계산을 끝내고 바로 나가버리더라고요. 그때 저는 혹시 나도 누군가에게 쉽게 반말을 하지는 않는지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우리는 나이 많은 사람에게 반말하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단순히 어른이니까가 아니었습니다. 우리는 배워왔습니다. 사람에게는 예의를 갖춰야 한다. 라고 말이죠. 그렇다면 나이 들었다고 해서 젊은 사람들에게 반말을 하는 게 당연한 걸까요? 아닙니다. 우리가 진짜 멋있는 어른이 되려면 젊은 사람들에게도 똑같이 존중해야 합니다. 존경받고 싶다면 먼저 존경을 보여줘야죠. 그날 이후로 저는 젊은 사람들에게 말할 상황이 되면 항상 이 일이 기억나더라고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제가 먼저 존댓말이 나오더군요. 길에서 길을 물어볼 때도 실례합니다. 여기 어디로 가야 할까요? 라고 물어보고 버스에서 자리를 양보받을 때도 고맙습니다. 덕분에 편하게 갑니다. 라는 말을 하게 되었어요. 그렇게 말을 바꾼 후 저는 신기한 경험을 했습니다. 젊은 사람들이 저를 대하는 태도가 더 친절해졌습니다. 단순히 어르신이 아니라 대화가 통하는 어른으로 봐주는 것 같더군요. 주한 노인이 되지 않기 위한 5가지 중 2번째는 다른 사람을 무시하지 말자는 것입니다. 사람은 살면서 자기 경험이 가장 값지다고 생각하게 됩니다. 내가 살아보니 다 경험에서 나온 말이다. 라고 하면서 말이죠. 그런데 나이가 들수록 이상하게 나는 틀리지 않고 남들이 잘못됐다고 생각하는 순간이 많아지는 것 같습니다. 몇 년 전 회사 후배와 크게 말다툼을 한 적이 있습니다. 당시 저는 50대 후반이었고 꽤 높은 직급까지 올라가 있었습니다. 그러니 제 말이면 어느 정도 신뢰도가 있었죠. 그런데 회사에서 새로운 사업 아이템을 고민하던 중 30대 초반의 후배가 새로운 의견을 내놓았습니다. 선배님, 요즘은 사람들이 다 모바일로 물건을 사요. 그러니까 우리도 온라인 쪽으로 집중하는 게 맞지 않을까요? 그 말을 듣자마자 저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야, 사람들은 결국 눈으로 보고 만져보고 사야 믿음이 가는 거야. 너희 세대는 온라인이 익숙해서 그런 거지. 우리 세대는 달라. 그러니까 오프라인 매장이 중요해. 후배는 계속 설득했습니다. 요즘은 심지어 음식도 스마트폰으로 주문해서 먹어요. 오프라인보다 온라인이 더 커질 겁니다. 하지만 저는 단호했습니다. 너 아직 세상을 잘 몰라서 그래. 오프라인이 망할 일은 없어.
결국 후배는 더 이상 말을 못했고 우리는 그 사업 아이템을 접었습니다. 그리고 몇 년이 지나서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회사가 어려워졌습니다. 경쟁사들은 온라인 시장에 진출하면서 매출을 2배, 3배로 늘렸지만 우리는 여전히 오프라인 매장에 의존하다가 크게 타격을 입었죠. 그때 깨달았습니다. 아, 내가 젊은 사람들의 의견을 너무 무시했구나. 사실 저는 오프라인 시장을 잘 알고 있었지만 온라인 시장에 대해서는 제대로 아는 게 없었습니다. 그런데도 마치 내가 세상을 다 아는 것처럼 행동했고 결국 회사에 큰 손해를 끼치고 말았죠. 얼마 전에는 손녀와 말다툼을 한 적이 있습니다. 중학생이 된 손녀가 어느 날 새로 산 옷을 입고 거실로 나왔습니다. 그런데 바지가 참 이상하더군요. 허리는 크고 다리는 짧고 종아리 부분은 펑퍼짐한 바지였습니다. 나는 보자마자 한마디 했습니다. 야, 너 그 바지 이상하다. 너무 촌스러워 보이는데. 손녀가 깜짝 놀라며 할아버지, 요즘 이게 유행이에요 라고 했지만 나는 믿지 않았습니다. 아니야, 이거 누가 봐도 촌스러워. 너는 패션을 잘 몰라서 그래. 그 말을 듣고 손녀의 표정이 싹 굳어졌습니다. 할아버지는 맨날 제가 뭘 하든 무조건 틀렸다고만 해요. 그 말을 듣고 순간 멈칫했습니다. 손녀가 속상한 듯 방문을 닫고 들어가는 모습이 어쩐지 낯설지가 않았습니다. 예전 내가 젊었을 때도 똑같이 어른들에게 무시당한 적이 많았거든요. 청바지가 처음 유행했을 때 아버지가 노동자 옷 같은 걸 왜 입냐 했었고, 장발이 유행했을 때 어른들이 남자가 머리를 왜 길러 하며 손가락질했었고, 록 음악을 들으면 이게 무슨 노래냐 시끄럽기만 하지 하며 진잔을 줬었죠. 그때 우리는 어른들이 시대에 뒤떨어졌다고 생각했는데 지금 보니 내가 똑같이 늙어가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사람이 나이를 먹으면 세상을 더 넓게 보고 더 배려할 줄 알게 될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살다 보니 그렇지도 않더군요. 오히려 어떤 사람들은 나이를 먹었다는 이유만으로 내가 법이고 내가 규칙이다 라는 식으로 행동하기도 합니다. 세 번째는 질서를 무시하면 안 됩니다. 며칠 전 일이었습니다. 동네 마트에서 장을 보고 나오는 길에 버스를 타려고 정류장에 섰습니다. 줄을 서서 기다리고 있는데 어디선가 낯익은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한 할아버지가 버스가 도착하기 직전 느릿느릿 앞으로 걸어 나와 줄을 무시하고 맨 앞에 서는 것이었습니다. 젊은이들이 한 줄로 서서 차례를 기다리고 있었지만 그 할아버지는 당연하다는 듯이 줄을 끊고 들어섰습니다. 순간 저는 저러면 안 되는데 하면서도 혹시 주변에서 뭐라고 할까 싶어 지켜봤습니다. 그런데 아무도 아무 말도 하지 않더군요. 아니, 아무도 못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버스가 도착했고 문이 열리자마자 그 할아버지는 제일 먼저 올라타 자리를 차지했습니다. 그러고는 당당하게 앉아버리더군요. 그 순간 한 젊은 여자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할아버지, 줄 서야 하는데요. 그러자 그 할아버지가 뭐라고 했는지 아십니까? 아이고, 요즘 것들은 어른한테 예의가 없네. 나는 다리 아파서 먼저 탄 거야. 예전에는 이런 거 따지지도 않았어. 그 말을 듣고 저는 참 난감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다리 아픈 게 문제라면 줄을 서 있던 다른 노인분들도 똑같이 다리가 아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 할아버지는 그런 건 중요하지 않았던 거죠. 자기 차례를 기다리는 건 요즘 젊은이들이 만든 불필요한 규칙이라고 치부해버리고 예전에는 안 그랬다 는 말로 자신의 행동을 정당화했습니다. 그러고는 결국 젊은 사람들을 탓하는 결론을 내리더군요. 요즘 애들은 싸가지가 없어. 어른 공경하는 걸 모르네 라고 말이죠. 사실 이런 일은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얼마 전에는 전통시장에서 똑같은 일을 목격했습니다. 시장 한복판에서 인기 많은 반찬 가게가 있었는데 손님들이 많아서 줄을 서야 하는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제 앞에 있던 한 할머니가 슬금슬금 앞으로 가더니
아무렇지도 않게 먼저 계산을 하려는 겁니다. 그때 가게 주인이 말했습니다. 어머니, 줄 서야 해요. 그런데 그 할머니가 뻔뻔하게 말했습니다. 내가 나이도 많은데 그냥 좀 해줘. 다들 양보해야지. 줄을 서 있던 사람들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하지만 다들 말 한마디 못하고 눈치를 보고 있었죠. 그런데 바로 뒤에 있던 젊은 남자가 용기를 내어 말했습니다. 할머니, 다들 기다리고 있어요. 줄을 서야죠. 그 말을 들은 할머니의 반응이 어땠을까요? 당황하며 사과를 했을까요? 아닙니다. 그 할머니는 단호하게 너 같은 애들이 버릇이 없어서 문제야 라고 하면서 불같이 화를 냈습니다. 그리고 어휴, 요즘 젊은 것들은 나이 든 사람을 무시한다니까 라며 불평을 늘어놓았습니다. 그런데요, 사실 어른들이 질서를 지키고 젊은 사람들을 존중하면 그들이 버스에 올랐을 때 누군가는 꼭 자리를 양보해주고 어르신을 앉아서 가실 수 있게 하더라고요. 젊은 사람들도 노인을 공경하고 예의가 있다는 말입니다. 하지만 노인이 스스로 합리화하면서 젊은 사람들에게 비난을 하고 화를 낸다면 도대체 어떤 사람이 그 노인을 존중해주고 싶고 자리를 양보해주고 싶을까요? 질서를 지키는 건 젊은 사람들만의 몫이 아닙니다. 어른도 마찬가지로 지켜야 합니다. 우리가 젊은 세대에게 존중받고 싶다면 먼저 우리가 이런 어른이 되고 싶다라고 생각했던 모습대로 행동해야 합니다. 네 번째는 잘난 척과 허세를 부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나이를 먹다 보면 자연스럽게 젊은 시절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 자체는 나쁜 게 아니죠. 문제는 그 이야기가 허세와 과시로 가득 차 있을 때입니다. 얼마 전 동네 친구들과 작은 술자리를 가졌습니다. 저 포함해서 60대 후반, 70대 초반의 친구들이었고 그 중엔 몇 명의 젊은 사람들도 함께 있었습니다. 술이 몇 잔 들어가니 어느새 자연스럽게 옛날 이야기가 시작되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김씨 아저씨가 유독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야, 내가 말이야 젊었을 때는 한 주먹 했어. 지금이야 이렇게 됐지만 그때는 동네에서 모르는 사람이 없었다니까. 그러면서 주먹으로 테이블을 툭툭 치며 호기롭게 말했죠. 나 대학 다닐 때 동네 조폭들이 나한테 덤볐거든. 근데 내가 혼자서 다 눕혔어. 둘. 그냥 주먹 한 방이면 끝났지. 젊은 친구들이 억지로 웃으며 와 대단하시네요 하고 맞장구를 쳐줬지만 그들의 표정은 영 어색했습니다. 그러자 김씨 아저씨는 점점 더 흥분하기 시작했습니다. 요즘 젊은 애들, 솔직히 나 때보다 못해. 체력도 딸리고 정신력도 약하고 우리 때는 말이야 한번 일을 악물면 끝까지 해냈어. 그러면서 옆에 있던 젊은 친구의 팔뚝을 툭 치며 말했습니다. 요즘 애들은 피지컬이 안 돼. 너 운동 안 하지? 그러니까 몸이 이렇게 허약한 거야. 우리 때는 이런 몸으로는 버티지도 못했어. 젊은 친구는 어색하게 웃으며 요즘은 운동할 시간이 없어서요 라고 얼버무렸지만 표정이 굳어지는 게 보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씨 아저씨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요즘 애들은 나약하다는 거야. 힘들다고 징징대고 다들 맨날 핑계만 대고. 그런데요, 정작 지금의 김씨 아저씨는 50대 중반에 은퇴한 후에 특별한 취미도 없고 운동도 안 해서 배도 엄청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허세를 부리는 것 말고는 할 줄 아는 게 없었죠. 그런데 술이 더 들어가자 이번엔 또 다른 주제로 넘어갔습니다. 그리고 내가 젊었을 때는 머리도 좋았어. 한 번 들으면 바로 암기하고 계산도 번개처럼 했다니까. 그러더니 갑자기 옆에 있던 젊은 친구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야, 너 암산할 줄 알아? 요즘 애들은 스마트폰 없으면 아무것도 못하지. 젊은 친구가 살짝 당황하며 뭐 요즘은 다 계산기로 하니까요 라고 대답했죠. 그러자 김씨 아저씨가 비웃으며 말했습니다. 그게 문제야. 우리는 암산으로 다 했다니까.
나는 말이야. 곱하기 13단까지 다 외우고 다녔어. 너 지금 17 곱하기 23 해봐. 젊은 친구는 순간 당황해서 대답을 못했고, 김씨 아저씨는 봐라. 요즘 애들은 이래서 문제야. 라며 크게 웃었습니다. 그 자리에서 김씨 아저씨 말고 웃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저는 그 순간 그 이야기를 듣고 있는 젊은 사람들이 안쓰러워졌습니다. 그들은 분위기를 맞춰 맞장구를 쳐주고 있었거든요. 우와, 대단하시네요. 그땐 정말 힘든 시절이었겠어요. 역시 예전 분들은 다르네요. 라는 등의 반응을 하더라고요. 진짜로 감탄해서 그런 반응을 보이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마지막 5번째는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 고집센 노인이 되지 말자는 것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실수합니다. 나이가 많다고 해서 실수를 하지 않는 것이 아니죠. 하지만 많은 어른들이 내가 어른이니까 내가 맞다라는 생각을 버리지 못합니다. 얼마 전 은행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ATM에서 돈을 뽑으려고 하는데 바로 앞에 한 할아버지가 기계를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화면을 한참 들여다보던 그분이 갑자기 짜증을 내기 시작했습니다. 이거 왜 이래? 돈이 안 나와. 뒤에서 기다리던 사람들이 하나둘씩 불안한 시선을 보내기 시작했죠. 하지만 그 할아버지는 더욱 소리를 높였습니다. 아니, 내가 비밀번호도 제대로 눌렀고 다 했는데 왜 돈이 안 나와? 기계가 고장 난 거야. 그때 마침 은행 직원이 다가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어르신, 혹시 계좌의 잔액이 충분한지 확인해 보셨나요? 그러자 할아버지의 얼굴이 확 달아올랐습니다. 뭐, 내가 그걸 모를까봐? 나는 평생 은행 이용한 사람이야. 이 기계가 문제지. 내가 문제겠어? 직원은 당황한 듯 다시 설명하려 했지만 그 할아버지는 말을 끊으며 더 큰 소리를 냈습니다. 요즘 젊은 것들은 무조건 어른을 무시해. 결국 직원이 직접 기계를 확인해보니 그 할아버지는 계좌에 잔액이 부족한 상태에서 인출을 시도한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사실이 밝혀졌을 때도 할아버지는 에이, 원래 이런 기계는 이상하게 작동할 때가 많아. 라며 끝까지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조용히 한숨을 쉬며 눈을 피했습니다. 그 순간 저는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 할아버지가 만약 처음부터 내가 실수했나 보네 하고 웃어넘겼다면 어땠을까? 그러면 다들 괜찮습니다. 그럴 수도 있죠. 하고 따뜻하게 넘어갔을 겁니다. 하지만 끝까지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되레 화를 내면서 우기니 사람들은 점점 피곤해하고 그를 피하려고만 했습니다. 얼마 전 동네에서 가끔 마주치는 박 할아버지가 있었습니다. 그날 그는 스마트폰을 들고 곤란한 표정을 짓고 있었죠. 그래서 제가 다가가 물었습니다. 무슨 문제 있으세요? 그러자 박 할아버지가 투덜댔습니다. 이놈의 폰이 말을 안 들어. 문자 보내는 게 왜 이렇게 어렵냐? 저는 친절하게 가르쳐 드리려고 했습니다. 어떤 문제신데요? 여기 문자 창을 열고 이 버튼을 누르면 됩니다. 그런데 그 순간 박 할아버지가 인상을 쓰며 저를 노려보는 겁니다. 아니, 내가 몰라서 그런 게 아니고 이 폰이 이상해서 그런 거야. 저는 순간 멈칫했습니다. 아니, 분명히 모르겠다고 하셨는데 도와주려 하니까 갑자기 태도가 바뀌는 겁니다. 그래서 조심스럽게 다시 말했습니다. 혹시 한번 따라 해보시겠어요? 어렵지 않아요. 그런데 박 할아버지는 에이, 요즘 기술은 엉망이야. 예전 전화기가 최고였어 하면서 핸드폰을 던지듯 내려놨습니다. 그러고는 아무튼 요즘 애들은 쓸데없는 기능만 만들고 어른들 불편하게 해 라며 화를 냈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저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아니, 모르면 그냥 모른다고 인정하면 되잖아. 잘못한 게 있으면 사과하면 됩니다. 모르는 게 있으면 인정하면 되죠. 그리고 실수를 하면 인정하고 배우면 됩니다. 그렇게 하면 아무도 비난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나이 들었다는 이유로 나는 틀릴 리 없어 라는 태도를 가지면 결국 사람들은 하나둘씩 떠나갑니다.
진짜 존경받는 어른이 되고 싶다면 먼저 존중해야 합니다. 나이로 권위를 내세우는 사람이 아니어야 하죠. 그렇게 생각하면서 저는 지금도 배우고 성장하는 어른이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혼자 고립되는 사람이 아니라 함께 나이 들어가는 어른이 되려고 합니다. 나이는 누구나 먹지만 멋지게 늙는 건 아무나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도 함께 모두 현명하고 멋지게 늙어 갑시다.